반갑습니다. 비교 불가 분석 전문 축구다나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혼자 분석하고 스포츠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댓글을 통해 적중률 99%를 자랑하는 무료픽 멤버방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는 4-3-3 전형으로 조직적인 수비를 우선시하면서도 전환 시 빠른 공격 템포를 살리는 스타일이다. 유리 조나탄은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에서 강점을 드러내며 팀 공격의 중심축 역할을 한다. 남태희는 창의적인 패스와 연계 능력으로 전환 속도를 끌어올리고 이창민은 중원에서 안정적인 볼 배급으로 팀의 밸런스를 지탱한다. 그러나 포백 수비 라인이 측면 공간에 반복적으로 취약한 모습을 보여왔고 박스 근처에서 측면 크로스와 침투를 허용하는 장면이 잦다. 특히 안양처럼 클래식한 형태로 측면을 깊게 공략하는 팀을 상대로는 대응이 늦어지는 문제를 드러낸 바 있다. 안양은 측면과 중앙을 동시에 활용하는 입체적인 전개로 제주의 약점을 정조준할 준비가 되어 있다. 마테우스와 야구의 결정력, 토마스의 변칙적인 전진까지 더해진다면 공격의 완성도는 한층 높아질 것이다. 반대로 제주는 포백의 측면 불안이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어 홈에서 몰아치는 안양의 공세를 버텨내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번 경기는 안양이 전술적 우위와 공격적인 흐름을 바탕으로 승리를 가져갈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 징야는 여전히 날카로운 패스와 슈팅으로 위협적이지만 체력적 기복과 전환 속도에서 한계가 있다. 정치인은 중원에서 볼 배급과 압박을 시도하지만 강한 템포 앞에서는 대응력이 흔들리는 장면이 잦다. 라마스는 순간적인 돌파와 공격 전환에서 장점을 보이지만 고립될 경우 영향력이 제한된다. 대구는 4-4-2 전형을 유지하면서도 수비 라인이 불안정해 강등권 최하위라는 현실이 보여주듯 압박 저항력이 떨어진다. 특히 뒷공간 대응과 측면 수비에서 잦은 균열을 드러내고 있어 김천의 공격 템포를 막아내기 어렵다. 김천은 에이스 이동경을 중심으로 전술적 응집력이 높아지고 측면 자원들의 활약까지 더해지며 공격 루트가 다채로워지고 있다. 대구는 강등권에 머물며 수비 불안이 뚜렷하게 반복되고 있고 원정에서의 약세가 더욱 두드러진다. 결국 이번 맞대결은 김천이 전술적 우위와 홈의 기세를 등에 업고 승리를 확정지을 가능성이 높다. 광주의 헤이스는 순간적인 드리블과 공간 침투로 상대 수비를 흔들 수 있는 카드지만 전방 지원이 늦으면 고립될 수 있다. 신창문은 중원에서 안정적인 빌드업과 패스로 경기를 풀어나가지만 수비 압박이 강하면 전개 속도가 늦어진다. 최경록은 측면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크로스로 변화를 주지만 박스 안 마무리에서 완성도가 떨어지는 장면이 있다. 광주는 4-3-1을 기반으로 탄탄한 조직력을 유지하며 원정에서도 안정적인 수비 블록을 형성한다. 그러나 공격에서 파괴력이 터지지 않으면 경기를 루즈하게 이끌며 무승부를 용인하는 경우가 많다. 윌리안의 부상 변수가 수원FC의 공격 루트를 무디게 만들었고 광주 역시 마무리 효율 부족이 반복되고 있다. 양팀 모두 전술적으로 안정적인 수비 운영을 우선할 수밖에 없으며 경기의 템포는 자연스럽게 느려질 것이다. 따라서 이번 맞대결은 누가 이기느냐보다 누가 실점하지 않느냐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며 무승부로 귀결될 시나리오가 가장 설득력 있다. 이 경기는 전남의 강한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 속도가 화성의 수비를 얼마나 무너뜨리느냐가 핵심이다. 하남은 제공권으로 수비를 흔들고 르보는 좌우에서 침투와 크로스를 만들어내며 발디비아는 날카로운 패스로 찬스를 연결한다. 화성은 두 줄 수비로 버티려 하겠지만 압박에 눌려 중원과 수비 간격이 벌어지면 곧바로 위기를 맞는다. 특히 후반부 체력 저하가 겹치면 수비 집중력이 떨어져 전남의 공격 템포를 막아내기 어려운 구도가 펼쳐질 것이다. 그래서 전술적 상성과 체력 부담까지 감안했을 때 경기 주도권은 전남이 확실히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결국 홈 어드밴티지와 전방 압박 패턴을 앞세운 전남이 승리를 끌어내는 그림이 가장 설득력 있다. 이 경기는 성남의 측면 돌파와 종적인 침투가 충북 청주의 3백을 어떻게 무너뜨리느냐가 핵심이다. 레안드로의 빠른 침투와 후이제의 결정력이 결합될 경우 충북 청주의 수비 블록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신재원의 돌파가 더해지면 성남은 좌우를 넓히며 공격에 변화를 줄 수 있고 이는 충북 청주 수비진에게 치명적이다. 반면 충북 청주는 수비 라인을 낮춰 버티려 하겠지만 전환 속도와 압박 강도에서 성남의 기세를 막아내기는 어렵다. 결국 상승세와 다채로운 공격 루트를 앞세운 성남이 경기 흐름을 장악하며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충북 청주는 수비 블록으로 버티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성남은 레안드로, 후이제, 신재원으로 이어지는 빠른 공격 루트와 박수빈의 지원으로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근 이어온 상승세와 강한 공격 템포는
원정에서도 충분히 발휘될 수 있다. 결국 성남이 충북 청주의 수비 라인을 흔들며 승리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안산 김우빈은 중앙 수비에서 위치 선정을 통해 안정감을 주지만 제공권 경합에서 상대 장신 공격수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 사라이바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볼 배급을 이어가지만 강한 압박을 받으면 템포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다. 라파는 전방에서 빠른 침투와 1대1 돌파 능력을 보여주지만 고립되면 공격 효율이 급격히 떨어진다. 안산은 3-4-1-2 전술로 수비 블록을 두텁게 형성하지만 중앙 센터백 조합이 신체 조건에서 열세를 보이며 공중볼 대응에서 뚜렷한 약점을 드러낸다. 그래서 상대가 크로스를 집요하게 올리면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의 집중력 붕괴가 발생할 수 있다. 부산은 곤잘로의 제공권과 측면 크로스 패턴을 통해 안산 수비를 끊임없이 흔들 수 있다. 안산은 역습 카드가 있더라도 제공권과 세컨드볼에서 밀리는 순간 전술적 완성도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맞대결은 부산이 타점 높은 포스트 플레이와 전술적 상성을 앞세워 승리를 가져갈 시나리오가 가장 설득력 있다. 이상 오늘의 경기 모두 꼼꼼하게 분석해드렸습니다. 영상 시청에 감사드리며 혼자 분석하기 힘들다고 느껴지신다면 언제든 댓글을 통해 무료픽 멤버방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